네, 전국에 계신 27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난공불락의 신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고퀄리티 본격 수험 전문 방송을 추구하는 난공불락의 김건호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소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오늘도 멋진 용환 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니오리 님도 아까 회장님 보이시던데. 네, 회장님도 들어와셨고요. 뭐 안다미로 일주일이 불리는 정말 경우. 금방 갑니다. 진짜. 네, 금방 갑니다. 네. 벌써 저희 난공불락이 몇 회째죠, 저희가? 7회입니다. 7회입니다. 7회. 네. 다음 주면 2달째예요. 네,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용환님, 짱님 이발하셨네요. 네, 이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잘 보려고. 오, 머리. 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초시생 특집을 했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초시생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이게 수험에 진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수험생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특집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쓴소리 특집이죠. 그렇죠. 쓴소리 특집이죠. 지난주에 민트님이 요걸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게 5월 첫째 주가 되면 그렇죠. 가족의 달이고 가족의 달 연휴가 그렇죠. 끼어 있고 네. 어버이날 다가오고 그렇죠. 네. 국가직 시험은 끝났고 그렇죠. 네, 참 다음 달 또 시험이고요.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그렇습니다. 시기. 네, 시험이 이 힘든 막상 시기에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네, 바짝 차려야죠. 바짝 그렇죠. 네. 차리도록 네. 김건호 선생님이 막 쓴소리를 네, 쓴소리를 제가 대바가지 한 바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바가지가 아니던데 대바가지 준비했어요. 네네. 오늘 제가 틈틈이 쓴소리를 쳐드릴 테니까 리스트를 뽑아왔더라고요. 쓴소리 리스트를. 예, 쓴소리 50선 오늘 다 풉니다. 네. 기회는 쓰지만 네. 합격에는 보약이 되는. 아 그렇죠. 네. 합격의 열매는 답니다. 네. 달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오늘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언제나 나오시는 저희 기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요. 또 팩트 체크. 요즘 화제예요, 이 팩트 체크가. 이 수험 상담보다 팩트 체크가 네. 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계속 올려주시면 기소장 계속 네. 나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기소장 깔아앉히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현직에 계시는 국가직 구급 분이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방직 구급,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시 구급, 국가직 구급 연달아서 지금 현직자분들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공직 생활을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수험 상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의지박약한 친구들 쓴소리를 한 바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대바가지. 대바가지. 국가직 끝나고 공부가 안 돼서 큰일 났어요. 예비 교도관님, 조금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쓴소리 대바가지 날라갑니다. 건호 쌤 강의 듣다 왔어요. 인강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빨리 들으세요. 네. 아무튼 그리고요 이번 민트님처럼 저희 난공불락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를 올려주시고 또 채택이 되시면 저희가 또 많은 수험생들한테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선물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방송 아이디어를 주신 민트님께는요 백지수표를 드렸어요. 뭘 받고 싶으냐 얘기만 해라. 그거 있잖아요. 우리 수험의 최강 합격 노트와 분석 노트. 그렇죠. 노트 시리즈. 그렇죠. 노트 시리즈. 합격을 드립니다. 합격. 합격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바로 기 소장님 팩트 체크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팩트 체크. 네, 기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기 소장님 근데 항상 이렇게 가려져. 나올 수 있는 것만. 정말 수험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이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출연하고 있어요. 지난주 팩트 체크도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방송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이 PD님.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 괜찮은가요?
면접 팁. 네, 네.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시즌을 타는 거니까 네, 그 시즌 면접 때. 그 시즌 때 해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직을 데려다 놓을게요. 네.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팩트 체크를 네.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중에 2가지밖에 못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수장님 메이크업. 피부가 아니요. 엄청 살아나시는 모양. 이제 조명이 옆에 있습니다. 네, 조명이 바로 비춰요. 조명빨. 네, 조명빨입니다. 제가 조명이 조명빨. 제일 안 비쳐요. 이쪽 조명과 이쪽 조명이 사이에 껴가지고 그 힘자가 줬어 저한테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팩트 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네, 그 여러분들 지방직 구급하고 교행직 구급이 사실 시험 날짜가 겹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지방직 구급과 교행직 구급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네, 네,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부탁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기소장님은 학교에 공무원 오늘 처음 들어오셨구나. 수험전략 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저희 UMS 공무원 수험 연구소장입니다. 네, 기소장님입니다. 학교 유해생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네, 질문해 지방직 주신 구급과 거. 예. 교행직 구급의 차이점. 네, 일단 아이엠 로즈마리님이 이제 네. 이거를 부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로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직 구급하고 교행직 구급하고 과연 누가 메인이냐, 자기 조직에서. 자기 조직에서. 조직에서 이걸로 일단 장단점을 크게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직 구급은 주류가 거의 구급 공무원이 메인이죠. 메인이시고, 그다음에 교행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원을 선생님이 메인. 그렇죠.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좀 메인이다 보니 교행직 구급이 일단 거기에서 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방직 구급에 비해서. 재량이 좀 적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범위도 좀 좁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교행직 구급의 장점이 또 그러면 뭐가 있냐? 그 업무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칼퇴가 가능합니다. 칼퇴. 이게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단한 거네요. 네, 특히 요즘 트렌드에 네. 맞춰서는 네. 정시 퇴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녁 있는 삶이 있다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학교에 장점입니다. 근무하게 되면 사실 일찍 퇴근하잖아요. 맞습니다. 4시 반이면 퇴근을 합니다. 네. 그런 점이 아주 굉장히 장점이겠네요.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 교육청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6시면 무조건 칼퇴를 하게 됩니다. 일반 행정직의 업무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원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좀 네. 적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이제 재량은 조금 많지만 자기가 본인들이 주류고 그렇죠. 근데 주류다 보니 당연히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주류로서 책임을 져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행사 동원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민원 응대라든지 이제 뭐 그렇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실제 현직으로서의 생활의 차이고 네. 시험 문제로서의 차이를 보면 네, 네. 이게 이제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네, 내잖아요. 맞습니다. 위탁 받아서 네, 내는데 네, 네. 교행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평가원에서 그렇습니다. 위탁을 교육평가원. 받아서 네, 네, 네. 근데 교육평가원에서의 도자가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오류도 많습니다. 오류도 네, 많고 네. 그런데 이게 오류가를 많은데 공개를 또 안 안 하는 하, 네, 네, 네.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공개는 하는데 반영을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오류에 대한 인정을 잘 안 하는 인정을 거죠.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네. 오픈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시험을 치다가 스트레스를 네. 받을 수는 있다.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건 뭐 똑같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용환님 짱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교행직 월급이 더 적나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적나요? 아무래도 수당이 거의 뭐 수당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방직이나 뭐 이런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의 수당이 30종이 넘습니다. 네. 그렇죠. 30종이 넘고 정말 별의별 수당이 다 있는데 아무래도 교행직은 일단 초과 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이러다 초급이 빠지면 보니까 한 50이 그렇습니다. 초급이 초과는 엄청 굉장히 한 달에? 큽니다. 굉장히. 여러분 네. 사실 초과 근무가요. 네. 사실상의 급여예요. 공무원 맞습니다. 급여는. 제2의 급여. 제2의 급여예요. 네. 그래서 한길 쌤 팩트 체크 요청합니다. 네. 지방직 공무원 7급이 입직할 수 있는 높은 직급인가? 5급 행시 출신은 지방직이 없는지 궁금해요. 한길 쌤은 제 수업을 안 들으셨구나. 5급 행시 출신은 지방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역직이 네, 있어요. 지역직이 있습니다. 지역직이 있어요. 있고 그런데 대부분 7급 공무원들이 책상을 치웁니다. 맞습니다. 압박을 주죠. 압박을 줘요. 네. 언제 올라가나 네, 뭐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압박을 줘요. 거의 뭐 네.
중앙으로 가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아마 근데 그 지방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정도밖에 그렇죠. 없을 거예요. 네.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네. 좀 대전도 제법되죠. 네. 대전도 조금 네.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근데 예비 교도관님 제 친구가 경기도 교행인데 한 달에 세후 130 정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0이요. 네, 눈물. 아 눈물 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세후 130이면 뭐 거의 초과 근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초과 근무 네. 있으면 여기에 한 50이 더 붙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음. 그 굉장히 큰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결국엔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시험장에 가시는 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 근무 급여로만 따지면 네. 초과 근무 많이 하고 돈 많이 받을 거냐? 네. 그건 지방직 네, 구조죠. 맞습니다. 어? 네. 네. 초과 근무 안 하고 맞습니다. 칼퇴하고 저녁 있는 삶 130 받을 거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호봉이 쌓이고 괜찮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받을 거냐? 뭐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네, 라는 네. 거. 네. 네. 좋습니다. 네. 요 정도로 으로 첫 번째 팩트 첫 번째 체크를 팩트 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해 두 번째, 주신 게 네. 유예 가능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되게 궁금해요. 네, 네, 네. 그 질문이 뭐였죠? 이제 휴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시험을 이제 보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학업 유예 때문 학업 유예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온다. 그렇죠. 프리패스 값도 네. 안 되네요. 슬프다. 이거 진짜 이거 슬프네요. 프리패스 130만 원짜리 프리패스가 있나? 로얄 프리패스 아니에요? 로얄 로얄 프리패스 이런 것도 있나? 좋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진짜 그렇진 슬픕니다. 않을 거예요. 네. 너무 극단적으로 맞습니다. 얘기한 것 같아. 음. 그리고 세후 130이잖아요. 네, 세후 130이고 그리고 네. 연금, 네, 연금 뭐 이런 있고, 다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제일 그 공무원들이 원래 우는 소리 잘합니다. 합격 그렇게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합격하고 하고 나면 또 나니까? 지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그렇죠. 박봉이래.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 다 믿을까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힘들면 뭐하러 다들 공무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합격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네. 두 번째. 이제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냐? 학업 유예가 정말 그 안 된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약간 겁주는 네, 문구가 네, 있죠. 네, 네. 어. 그거는 일단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서울시 9급 16년에 서울시 9급에 합격해가지고 유예를 한 사람 중에 포기자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신청해 놓고 이제 복귀해야 될 때쯤에 임용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력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임용을 다 해줬는데 임용 유예를 해줬는데 안 들어오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안 다시 한번 들어오는구나. 정리하면 네네. 유예를 신청했다가 네. 유예가 끝날 시점이 되니까 네. 임용을 포기해버린. 포기하는 네. 그 인원이 4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제 7급 시험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다른 시험에 합격했고. 다른 시험에 그러니까 합격해버리고. 일찍 학년이 일찍 그러니까 대학 2학년이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1학년 때 이렇게 네, 일찍 합격을 하면 그렇죠. 유예를 해놓고 7급을 준비해요. 네. 그렇지. 7급을 준비하니까 뭐 거기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아니면 뭐 그냥 합격이 안 되더라도 난 자신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겠다. 공부하는 거. 뭐 졸업까지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9급 있겠네. 같은 경우에 임용을 포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열받는 거지. 맞습니다. 인력 계획을 하시는 열받지, 분들 그치. 입장에서는 네, 수험생들이 열받는 게 아니고 네. 인사권자들이 이제 맞습니다. 열받는 거죠. 아, 네. 티오 다 만들어놨는데. 다 만들어 놓고 인력 어, 계획을 어. 장기적으로 다 짜놓고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임용 포기를 해버린다. 임용 유예를 시켜줬더니 이러면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이걸 제한적으로 계속 적용을 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용환쌤 며느리님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거하고 안 해주는 그런 거하고 거는 전혀 다른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포인트십니다. 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해줄 수 있게끔 제한적이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추가 합격은 없죠. 네네 그죠? 추가 합격 당연히 없죠. 네. 이게 수능 대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는 하지만 안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격 중에 합격이 재학 중 합격이에요. 그렇죠. 아, 재학 중 물론입니다. 합격 합격이죠. 중에 합격이 재학 중 네. 합격인데 그러면 합격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협박 때문에 유예를 안 하고 들어가야 되냐?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정말 바보 바보 같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짓입니다. 그렇죠. 꽃다운 대학생활을 최대한 즐기고 즐겨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들어오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면 1년 뒤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유예를 했는지 했는지. 뭐 그게 뭐
유예하셨잖아요. 유예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가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제 맞습니다. 인생에 네, 네. 네. 처음 여권을 만들어 본 시기였습니다. 아, 그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인사과장, 그냥 총무과장님, 뭐 인사과장님들의 그렇죠. 고민이지. 인사과장님들의 고민이지 고민이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고민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불이익이 없다니까요.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불이익은 없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불이익을 줄 건데? 네. 근데 뭐 내년에 어떤 들어가려고 보면 과장님도 바뀌어 있어요.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어 있어. 과장님이 바뀌어 있어. 과장님 바뀌어 그 있어. 협박한 과장님이 없어.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당연히 그렇죠. 해주는 건데 이제 인사과장님의 고민이고 음. 그리고 일단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인력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됐다는 거를 법령으로 보여주냐면 저희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년도에는 원래 이제 5급은 5년 그렇죠. 채용 후보자 명부가 네 이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합격해서 채용 후보자 명부가 5년이었는데 졸업생은 유예 안 돼요. 네 졸업생 당연히 유예 안 됩니다. 도중에 왜 부르냐? 도중에 안다미로님이 도중에 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던데요. 계속 부릅니다. 도중에 네. 부르죠. 네. 쓸 수 있어요. 참 얼마나 그 인력 수급이 급했으면 맞습니다. 전화까지 맞습니다. 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없을 땐 네, 부를 수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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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쫄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 네. 매 학기마다 전화를 네, 한답니다. 그렇죠. 네, 매 학기마다. 거의 계속 전화하죠. 왜냐하면 과에서는 난리거든. 그렇지. 그렇죠. 왜 빨리 보내주라. 보내주라. 왜냐하면 인력 수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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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왜 안 보내주냐? 네, 네. 그 뭐 그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답답하니까 질문- 전화하는 거죠. 네. 안 되는 협박.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학업이 3년 이상 남더라도 채용 후보자 명부 기간이 이제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2년 이상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2년 이상은 2년이 절대 안 됩니다. 지났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 임명 포기예요, 임명 포기. 그거는 이명폭이고 포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그렇죠. 학업을 그러니까, 계속하는 경우에는 네. 유예를 할 수 있고 네. 그 유효 기간이 맞습니다. 2년으로 한다라고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대학원 다시 나 진학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내가 안 되죠. 어학연수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새로운 사유를 만들면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공무원 임용령 찾아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줄로 네. 정리하자면 거부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 네. 그렇지만 1년 이상 승인 안 해준다. 1년 이상은 안 해준다. 잘 안 해준다. 네, 네. 그렇게 2년 결정할 수 하겠다 이러면 이제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인사과장님이 너 들어오면 보자. 있습니다. 네. 너 들어 마음에 스크래치가 가는 네, 거지. 네. 그리고 그런 분도 좀, 많이 좀 계십니다. 너무, 좀 너무한데. 네, 이건 좀 과하다. 이럴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네. 1년은 대부분 맞습니다. 뭐 해주시면 그냥 묵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까꿍둥둥이님 뭐 해결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 권호 쌤이 1년 유예. 맞습니다. 유예 아, 하셨으니까. 좋죠. 네. 좋죠. 꿀입니다. 꿀 유예 기간이. 유예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 와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시고. 네, 아, 그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또 난공불락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생활 마무리 짓고 네. 그리고 멋지게 공직 출발하면 되죠. 그렇죠. 네. 유예하고 군대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들어가서 군대를 가야 그 뭐냐 이 호봉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야죠. 그래야 경력도 쌓이고. 오늘 쓴소리 특집이라서 그런지 네. 스파이더 슈팅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합격하고 합격하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쓴소리 특집이라. 네, 여러분이 하지 마 쓴소리 그럼 더 아프단 말이야. 선생님이 쓴소리 할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잘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1년만 하시면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보통 합격하면요 들어가고 싶어하지. 그 뭐지 2년 막 3년 이렇게 놀고 싶진 않아요. 딱 1년이 적당해요. 네. 아 연구실 알바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연구실에서 저희 뭐 그 교재 개발하고 교재 개발하고 뭐 이런 그렇죠. 때 네. 편집하고 오탈자 편집, 잡고 오탈자 네, 뭐 네, 수정하고 네, 네. 근데 사실 복사는 안 해요. 이런 작업들을 합격생들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근무 환경을 설명해 달라. 네. 근무 환경. 아 저희는 그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만 원. 만 원. 만 원 가자. 얘기 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갈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미 그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력? 고급 인력이니까. 고급 네, 인력. 고급 인력이니까. 네. 몇 살 때 학업 유예를 몇 살 때 했냐고요? 몇 살 때 했지? 모르겠는데 26살인가? 그쯤 됐을걸요? 네. 네. 역시 용환쌤. 좋은 조건. 좋은 조건. 알바하고 싶어요. 합격하시면 알바할 수 있어요. 네. 알바하러 오세요. 네. 그리고 알바하려면 재학 중 합격하셔야 돼요. 재학 중 합격해야 중 돼요. 합격인 네. 재학 중 합격. 그러니까. 그래야 네. 이제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졸업하고 합격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짧기 기간이 때문에. 짧기 네. 그때는 알바하지 말고 마음껏 놀아야 돼. 최선을 이제 다해서. 곧 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바하면 안 되지. 제가 양심상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팩트 체크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인가요? 네, 아 정말입니다. 네.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다음 주에도 기소장님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알바 만날 수 있도록. 알바 조건지 시험 합격 성적도 성적은 안 봐요. 네, 그냥 성적은 오시면 안 돼요. 봅니다. 네, 오시면 돼요. 합격증만 들고 오세요. 네. 네. 합격증만 음. 보고 네. 뽑습니다. 네. 네. 아무튼 기소장님 네.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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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는 합격을 부탁해 네. 시간이죠. 네.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희 코너 중에 이 코너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합격생은 아니죠. 이제 현직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 현직 생활을 듣는 요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 구급 예. 우리 국경리님, 경리님, 네, 경리. 가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경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네. 참고로 국경리님도 저희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 그렇죠. 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임용 유예를 하고. 네. 그렇죠? 1년 가까이 했나요? 얼마나 했지? 모르겠네. 2년이요? 1년 안 했나? 아, 네, 1년 안 되게 했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저희 저기 국가직 구급을 홍보하기 전에 네. 저희 알바도 홍보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다. 제가 홍보를 하면 되나요? 그냥 느낀 것만 얘기하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정말 많이 돈을 주시고요. 됐어. 그거면 된 거야. 네. 그리고 현직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요. 기술, 그렇죠. 기술. 인간관계 기술, 그렇죠? 네, 인간관계 기술과 컴퓨터 기술 배울 수 그 있고요. 한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사주시고. 그렇지. 이제 우리 연구소가 터져 나가겠네. 아무튼 좋습니다. 줄 서야 되겠다 이제. 네. 아무튼 그 국가직 구급 생활은 어떠세요? 좀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네, 발령받아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4월에 발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언제가 제일 만족스럽던가요? 제가 일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야근을 조금 하는데 네. 사무실 불을 제가 끄고 나올 때 끄고 나올 때. 그거 약간 변태인데? 아예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네, 진짜 열혈 공무원이시구나. 아침엔 또 키고 들어가는 거 키고 아니에요? 들어가네. 아침에 공부할 때 제가 습관이 문자 남아 있어가지고. 7시 반이면 항상 키고 들어가고. 네, 제가 열고 제가 닫아요. 막내죠. 네, 제가 막내죠. 나이도 막내고. 나이도 막내고. 그럼요. 나이도 제가 제일 어리고. 진짜 사랑받겠다. 저도 그때가 생각나네요. 의욕에 막 넘칠 때. 의욕이 넘칠 때. 근데 금방 꺾여요 그 의욕이. 왜 그래 또? 그런가요? 금방 꺾여. 뭔가 우리 공동체 나의 노력이 그렇죠.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뿌듯함. 그 현직 생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회식 같은 거는 많이 해요?
저희 사무실 특이하게 직원 전부 다 관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좀 모이는 경우가 많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네네네. 그럼 경리님도 그 관사에 있어요? 아니, 네, 그런가요? 저도 관사에 같이 살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좀 거하게 하고 네. 1번 정도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 가볍게 맥주 마시거나. 국경리님은 저희 연구소에서 단련이 돼서 그러니까 회식을 즐길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는 즐기는데 막 앞서서 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제- 과장님 이러면서 막 제가 말아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소맥은 그게 아니지. 여기는 소주로 달리셔서 아, 소주. 네, 여기는 또 소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신데 이게 네. 구체적인 직렬 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현직자 아, 분이시라서 네. 좀 곤란하고 네. 수험 생활은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저는 2년 정도 공부했어요. 아, 2년 정도. 근데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네. 좀 실례가 안 된다면 국가직 9급 끝나고 나서 지방직 9급은 합격하셨나요? 아, 네. 지방직 9급까지 합격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국가직 9급하고 네. 지방직 9급하고. 하고 네, 네,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 2달 정도 비었잖아요. 네. 그럼 2달 정도 비는 동안에 공부가 정말 안 됐죠? 지방직 보기 전까지요? 네, 지방직까지. 국가직 9급 네, 끝나고 네, 나서. 네. 아, 네. 좀 공부가 엄청 잘 되진 않았었죠. 그건 엄청 안 되지도 않았다. 네? 국가직이 어느 정도 나왔는 모양이네요. 어느 정도 나오면은 사실은 좀 이 소홀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온 걸 제가 아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잘 될 때도 있었고 아니까 더 잘 될 때도 있었고 오히려 좀 뒤숭숭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 잡고 공부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가 한번 좀 제대로 크게 왔었는데 제대로 그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좀, 언제쯤이었나요, 그게? 그때가 국가직 시험 보기 전이었던 것 아, 같아요. 국가직 시험 시험 보기 보기 전. 네, 2년 차. 네, 아, 2년 차 때 한 3월쯤, 아. 2월 말쯤 왔던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에 왔네요. 거의 마지막에. 네네네. 아.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 제가 일단 처음에는 너무 공부 안 돼서 하루 이틀은 정말 푹 쉬었어요. 완전 공부 아예 안 하고 푹 쉬고 그 다음에는 하루를 아예. 네네 손은 안 대고 아예 푹 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슬럼프를 자꾸 극복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루틴대로. 공부 시간을 하루 한 4시간 정도만 잡고 천천히 늘렸어요, 다시. 그 다음에 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늘리니까 잘했네.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우리 시청자들 중에 국가직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네. 그 발령지는 랜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 지역 그쵸? 모집이 있고 전국 모집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지역 모집인 분들은 아예 정해서 시험을 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네. 안에서는 발령이 나는 거고요. 전국은 랜덤입니다. 전국 랜덤. 네, 근데 후보지를 3지만까지 써서 내긴 하는데 거의 랜덤으로 돌려준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가직으로 왜 가셨어요? 지방직으로 안 그렇죠. 가고? 그런 질문도 좀 있네요. 네, 왜 국가직을 선택을 했는지. 아, 일단 지방직은 제가 저희 집 근처로 됐었는데 싫었구나. 따로 나가고 싶었구나. 따로 나가. 저는 독립을 좀 하고 싶었고요. 소맥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먹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집에 못 집에서 먹으니까. 다니면, 집에서 계속 다니면 그냥 너무 똑같은 일상이 될 것 같아서 잘했네. 저는 좀 국가직 가서 업무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었고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이 그냥 느낌적으로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좋습니다. 엄마에서 벗어나기, 엄빠에서 벗어나기. 네. 독립하고 싶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독립도 하고 직업도 없고. 네네네. 그렇죠. 거의 이제 완전한 독립인 거죠, 이제.
네, 이제 관사에 살고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이미 행복해. 아, 그러니까. 이게 부럽습니다. 네. 내가 다 부럽다. 와. 네, 네, 네. 나도 관사 좀 누가 안 주나? 아, 다들 질문이 장난 아니야. 돈은 많이 모으셨는지. 이제 한 달 다녔대, 얘들아. 월급은 받았죠? 네, 한번 제대로 이제 받은 거 한 번 받았죠. 네. 얼마던가요? 이런 거 밝혀도 네. 아, 되는 밝혀도 건가요? 돼요? 밝혀도. 앞자리만 알려주든지 그럼. 아니요. 좀 아니요? 밝혀주세요. 세후. 이것저것 수당까지 다 네. 합치면 한 160은 되지 않을까 아, 싶은데요. 160. 그 정도 네, 세후. 되는 것 같아요. 첫 달에. 네, 네, 그죠? 네. 아까는 그게 교정직이었나요? 교행. 교행이 세후 130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기본급은 한 그죠. 140 얼마 정도 되고 초근이 네. 있으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렇지, 총화근무. 같으면. 남자면 네, 좀 더 많이 받겠구나. 군대 갔다 온 남자면 3월 네, 정도부터 그렇죠. 시작하니까. 그렇죠. 괜찮네. 먹고 살만하네. 네. 그리고 관사에 있으면 집값 안 들잖아요. 집값도 안 들고. 네, 반값 안 들고 반값 안 수도세나 전기세만 내면 그렇죠. 되거든요. 밥도 대부분 과 운영비로 먹을 거고. 그치.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는 돈을 안 낸다는 거는 그냥 꽈비를 먹는다는 거야. 아니, 네.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모르는 걸로 해줄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렇게 합격한 국경님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 지금 5월을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6월까지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6월 지방지까지 힘들 텐데 그렇죠. 한마디를 남겨주시고 떠나시죠. 쓴소리를 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좋은 쓴소리요? 쓴소리. 욕해도 돼요. 욕해도. 오늘 쓴소리 특집이에요. 쓴소리 특집이야. 네, 국가직 치고 나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진짜 6월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저희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는데 그렇지. 스스로가 자기를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좀 믿고 정말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믿자. 자기를 믿자. 그게 네. 중요하죠. 네, 그게. 네. 많이 불안하실 건데 그래도 그냥 된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좋다. 네, 자신에 대한 격려. 네. 역시. 그래야 관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무튼 국경님님 합격하고 오늘 알바도 하시고. 오늘 전화 연결해서 대단히 감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질문하시면 선택 과목 뭐 하셨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행정학과 행정법 했습니다. 네. 행정학은 누구 선생님 수업을 들으셨나요? 당연히 행정학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국가직 9급 합격자님까지 만나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도움이 돼요. 현직이 저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공무원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받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해요. 이 친구가 거기에 배치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어떻게 살지 그거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관사에 살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일반화 시키진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사실 뭐 건호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수험생들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난공불락 왜 합니까? 난공불락 왜 합니까? 뭐 동료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학원 관계자분들도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서두에서 써놓은 것처럼 건호쌤하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강사로서의 여러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실 강의라는 게 일종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사실 실강에서 많은 분들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동영상으로만 맞아요. 네.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질문하고 싶은 데도 없고 질문할 수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어떤 하소연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런 통로도 없고 음.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나마 만날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얻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얻어가는 네,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네, 고민도 더 많이 네, 알게 되고 네, 네.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인원이 뭐 몇 명이 됐냐 뭐 100명이 됐냐 200명이 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소통하고 또 저희 근데 한 때문에 명은 아닐 거예요. 한 명은 안 되겠죠. 저희 2명이니까 2명은 있어야지 2명. 2명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뭐 생방송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인스타로 보셔도 여러분들 되고요.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난공불락은 굉장히 좋은 그렇죠. 방송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 용환 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놓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제 수험생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고민이 어떻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듣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고민을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저희 강의도 이제 점점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이제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송은 어떻게 보면 그 수험생분들과 저희가 이제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합격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그렇죠. 목적으로 네. 예,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네, 또 저런 그런 의무감도 있어요. 사실 건호쌤하고 저 아니면 누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 과목의 전문가지만 저희는 수험을 경험했고 또 공직을 그렇죠.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좀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평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감사해요라고 써줬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쓴소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덕담을 했어요. 아니요, 용어 상담 이게 남아 있어요. 용어 상담이 쓴소리를 해야 쓴소리 되는데. 대바가지, 네. 쓴소리 대바가지. 네. 그러면 용어 네, 상담으로 용서함당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스타에서 누가 꼭 채택해달라고 인스타로 직접 보내주셨어요. 인스타로. 네, 네. 그래서 인스타로 직접 보내는데 행정학 헌법 선택 과목은 2017 책을 미리 사서 듣고 공부해도 괜찮은데 많이 바뀌어서 2018년 책을 조금 기다렸다가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공부하고 싶어서요. 빨리 하고 싶구나. 그래서 빨리 공부하는 게 사실 좋죠. 빨리 공부하는 게 제일 네. 좋은데 법령과 같은 과목은 사실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또 7월 달에 많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지금 5월 달이면 국영사를 먼저 시작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또 가급적이면 2018년 시험을 그렇죠. 준비하면 네. 2018년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헌법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나요? 7급을 준비하시나? 근데 헌법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 대선이 다음 주잖아요. 이제 이 다음 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질 건데 이제 누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면은 정부조직법이 이제 100% 바뀔 건데 그렇죠. 행정학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구조의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만약에 미리 공부를 하셔도 저희가 그렇죠. 물론 워낙 추록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개정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강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부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공부하고 싶은데 누가 말려?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빨리 시작하면 빨리 합격합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거겠죠. 네. 헌법은 내년에 무조건 개헌인데 그럼 그래도 하셔야죠. 한길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무조건 개헌인지. 네. 아무튼 뭐 개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노력은 하겠죠. 네. 근데 개헌 되더라도 지금 보셔야 되는 게요. 개헌이 되면은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헌법과 개정된 헌법, 그러니까 개헌된 헌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도 보셔야 돼요, 당연히. 네.
말리맨즈님, 그 하나 부탁드리면요, 닉네임을 조금만 쉽게 쉽게, 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읽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한글로 써주세요. 네, 그냥. 네, 네, 네. 영문은 근데- 어려워요. 어. 영문 어려워. 오, 어렵다.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최근 이거 말리면서 2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수험 그렇지.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다이어리 쓰면서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다. 네. 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극복할 거예요. 그래서 말리맨즈님은 제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다이어리를 꼭 잘 쓰셔가지고 순서를 내년에는 올해는 에이 내년이 아니지 올해 올해. 반드시 올해. 반드시 합격하실 올해. 거라고 믿습니다. 잘 극복하시고 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을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저희 그 이메일 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인스타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상담을 근데 좀 질문이 진행을- 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다는 안 되고요. 네, 좀 네, 빨리빨리 네, 하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네. 30대 N수생입니다. 준비한 지 1년이 됐는데 N수생이면은 뭐죠? 1수생인가 2수생? 재수생이죠. 네. 뭐. 네. 어쨌든 7급 합격 지방직 7급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 선발 인원이 한 명이네요. 아, 근데 떨리겠다. 네, 국가직 7급을 생각하면 경제학인화법을 빨리 시작하는데 음. 7급 인사행정률은 7급에서 5명이나 뽑는다. 네, 상황이 그런데 지방직 9급 7급을 다 보면서 같이 한다. 아, 이거 뭐 1, 2, 3번 중에 그 선택지를 주셨네. 아, 이거 어려워라. 네, 네. 뭐가 정답이냐? 근데 이미 저는 이 이메일을 보면서 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미 그 경제학과 헌법이 거의 희발된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직 9급과 7급을 다 보면서 경제학 헌법을 하면 사실 지방직 9급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본인이 내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내가 9급을 떨어지더라도 나는 7급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가직 9급을 지방직 9급을 합격하더라도 나는 임용 포기한다. 난 무조건 7급이야. 요러면 1번 하세요. 지금부터 7급 준비를 해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7급이다 나는. 네. 그런데 지금 써놓으신 상황을 보니 느낌이 9급에 올인해야 할지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 다음에 7급 경제학 헌법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한 2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2달이 아니라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은 지방직 9급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인사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론 준비하셔가지고 국가직 7급과 지방직 같이 7급을 들어가면 되죠. 그때 준비하는 게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고요. 제 동생이라면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지금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잡기는 좀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데 근데 이 9급만 하자니 또 뒤에 게 좀 불안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을 하세요. 집중. 네, 딱 네. 일단은 9급에 집중을 하고 하나 합격하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또 이제 새로운 방법이 열린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자신감도 붙고, 그렇죠. 네. 그럼 탄력도 받으니까 네. 더 공부도 잘 되고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또 네, 빨리빨리 그렇죠. 해야 되니까. 안다미론 네. 헌법은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서 한번 보고 기출 2번 정도 보면 80점 정도 나옵니다. 네, 박JS님 네. 7급 준비를 하는데 국회직 9급을 알게 됐다. 경호, 속기직. 네. 그래서 휴학하고 7급을 준비할지 학교를 다니면서 9급을 국회직 9급을 어, 준비할지 느낌이 고민이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직 9급은 휴학을 안 해도 되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사실 국회직 9급이 그래요. 이게 또 국회에 또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직 9급이요. 물론 좀 전문 직렬이기는 해요. 방호직이라든지 토끼직이라든지. 근데 시험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많이 뽑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7급을 어차피 중복되는 과목이 좀 있으니까 7급을 준비를 하시면서 휴학하시고
그리고 국회직 만약에 그 9급을 생각하시면 병행을 하시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목표를 조금 처음 이제 준비하는 음, 거라면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명확히 해야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명확해야지. 예, 국회직 그렇죠. 8급 국회직 9급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음, 국가직 7급을 할 건지 음. 둘 다 분명한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렇죠. 네. 합격할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경위는 작년에 안 뽑았다네요. 쉽지 않아요. 이게. 네. 그 용환쌤 1490 다이어리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프린트해서 쓰고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10층 가면 이거 네, 나눠주던데요? 10층에도 나눠드립니다. 네, 10층 가면 나눠주던데. 남부에 네. 가시면 네. 10층 연구실에서 나눠드립니다. 국회직 9급 합격생 특집. 근데 9급 합격생들은요, 솔직히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너무 소수라서 보셨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또 이게 네. 알바를 한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섭외가 될지 아무튼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궁금해하신다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네, 국회직 8급은 했죠. 용환장님이구나. 네, 용환장님. 이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네. 자신이 네. 의심스럽습니다. 자신이 이럴수록 의심스럽습니다. 책상 앞에 가서 한자라도 봐야 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부족할까? 이 꼭 찌르는 한마디. 시험에 괜히 뛰어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쓴소리 적어놓은 거 있는데. 뭐지? 쓴소리. 네, 네. 쓴소리 적어놓은. 이거 못 찾겠네.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보면 뭐 9급을 준비하시는지 7급을 준비하시는지 내용은 좀 없는데 일단은 공시를 준비를 하시는데 본인의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자기 한계를 설정을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야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계는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자기가 한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뭐 자신 있게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게 누가 됐던 간에. 네. 아무튼 뭐 공부하시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뭐 옆 사람하고 비교도 되고 괜히 도전한 거 아닌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도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또 용환장님이니까 쓴소리 스크립트. 쓴소리 스크립트 50선을 준비했어요. 50. 대바가지. 근데 어쨌든 용환장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용환장님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이런 자신 없는 표현은 너무 싫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을 넘는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능력을 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저. 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몇 번이지? 네. 그거는 22번의 쓴소리였습니다. 22번의 쓴소리. 네. 22번 쓴소리 네. 있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너무 힘들면요 하지 마세요. 뭐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렇죠. 것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냥 중간의 과정인 거고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합격하면 좋지만 자괴감을 느껴가면서 그다음에 그렇죠. 자신을 네. 다치게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꼭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공무원 시험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꼭 그렇게 너무 힘들면 그렇죠. 다른 너무 길을 힘들면. 찾아야죠.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 쓴소리 혹시 나중에 올려주시나? 안 올려줘요. 이건 안 올려줘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저녁만 되면 잠이 오고 이것도 있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9시에 자는 건 안 되겠죠? 나쁜 버릇을 어떻게 보죠? 잠이 온대요. 잠이 온대. 잠. 이거 저 준비했던데? 있어. 쓴소리 쓴소리 38번. 38번. 네. 쓴소리 38번. 네. 이거 뭐 깔아놓고 하니까 되게 좀 그렇다. 자, 38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아, 멋지지 않나요? 네.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이거 하셔야 되죠. 그 9시에는 애기들이나 9시에 자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공부하시는 분은 그래도 10시도 그렇고 11시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네. 네. 9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죠. 네, 네, 그거 새벽에 괜찮아요. 일어나서 네, 뭐 그러면 하시든지. 9시에 자면 10시, 11시, 12시 한 7시간 정도 그렇죠. 자는 거니까. 6, 7시간 네. 정도 자시면 딱 맞아요. 네. 네. 그리고 9시에 잔다라는 건 졸려서 9시에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네 의지 박약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괜히 잠 오고 뭐 그런 거 같은 거지. 공부 잘 돼 봐요. 그러면 뭐 11시, 12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공부할 때마다 머리카락 뜯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뜯지 마세요. 머리카락을. 공부할 때마다 뜯지 마세요. 아니 담배를 끊는 것도 뭐 금연초도 있고 그렇죠. 뭐 당연 안 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예전에 담배 많이 폈잖아요. 네, 담배 저희 많이 다 폈어요. 끊었잖아요. 다 끊었어요. 네. 10년 전에 둘이 같이 담배 많이 폈어요. 네. 네, 그 정부청사에서, 그 네, 정부청사에서, 광화문청사에서. 광화문청사에서. 네, 그죠. 네. 그때 금연구역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뭐 사무실에 정말 시간이 얼마나 변했냐면 그때는 여름이 되면 과장님이나 흰색 런닝을 입고 그렇지. 흰색 러닝을 입고. 담배를 꼬나 물고 그렇죠.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있어요. 그런 때가 그럼 있었어요. 키보드에 담배빵이 있어. 그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네. 진짜 세상이 엄청. 그렇죠. 그 여직원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게 재떨이를 그렇죠. 치웠다니까. 네, 재떨이가 네. 아니라 그 뭐야. 그 종이컵에 이렇게 그 담배 꽁초 그렇죠. 있잖아요. 그걸 네. 치우고 그랬다니까. 지금은 전체 금연이죠. 지금 과태료 10만 원 내요. 걸리면. 보건소에서 찾아다녀요. 머리카락 뜯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뜯지 마세요. 머리카락 뜯지 말고. 네. 지금 용환 쌤 담배 끊으셨고요. 네, 끊었습니다. 네. 담배 쩌나 저 씨들. 다 공무원들이에요. 건강 때문에 담배 끊으셨는데 좋은 강의를 하고 싶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다음 보죠. 질문 볼까요? 네. 지방직 서울시의 또 매진 졸음이야. 중입니다. 정신이 나태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쓴소리부터. 근데 이거 스크립트 보지 말고 우리 이제 50개 이거 보지 말고 저기 뭐냐 힘들게 하는데 건호 쌤 인생의 쓴소리 뭔가 뭐 정신이 바짝 들게 했던 그런 그 쓴소리 들은 적 있나요? 정신이 번쩍 드는 쓴소리. 저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 박약한 이유가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서 박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러설 곳을 항상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의진을 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배수의 진을 딱 쳤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나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자신을 끝까지 몰아붙이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낭떠러지에. 이뤄내지 않으면 난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예전에 뭐 경제학에서 아마 좀 나오는 건데 이거 쓴소리 있는데 20번? 뭐 있어요? 20번 방금 한 거. 절실하지 않은 자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예. 절실하지 않은 자는 꿈을 이룰 수 없다. 20번이요? 20번. 네. 근데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꿈이잖아요. 그렇지. 꿈은 닿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닿기 네. 힘든데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으면 그건 꿈이 아닌 거잖아요. 꿈이 아니죠. 네. 그럼 꿈을 이루려면 당연히 절실해야죠. 절실해야죠. 정말 간절해야죠. 네.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상만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공상만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몸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냥. 뭘 해야 돼, 뭐라도. 절실한데 진지한데 그죠? 지금 뭐 몇진 영화생님이 말씀하신 절실하고 진실하고 이게 머릿속으로 절실하고 진지하고 이게 아니라 몸이 절실하고 몸이 진지하게 움직여야 돼요. 건호쌤, 용환쌤 졸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부할 때 매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졸음 네. 문제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절실하면 잠이 달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데 잡니까 사실.
빨리 그래- 털고 나가야죠. 네, 나 같으면 진짜 빨리 털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 저는 잠깐 충격받았던 그 쓴소리가 있는데 책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네가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선택할 거다. 그러면 세상이 널 선택하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선택권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쵸.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선택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 불합격 하면 저는 그냥 그렇지. 불합격인 거예요. 맞아요.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 선택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떨어뜨릴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합격을 선택하시는 그런 난공불락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쓴소리 엄청 많이 했네. 네. 근데 저는 쓴소리를 하면 좀 불편한 게 쓴소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아무튼 또 질문 하나만 더 네, 할까요? 네. 거의 9시예요, 벌써. 벌써? 그러네. 이 시간이 참. 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차 수험생입니다. 애매해서 지방직까지 공부 중인데 올해 합격 못하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데 낭떠러지에 몰려 있네요. 네, 지방직이라도 열심히 준비 중이지만 지방직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붙으셔야 돼요. 네, 네. 군대 가서는 당연히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네, 열심히 방법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고민하지 말고 네. 그냥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고 점수 충분하네요. 네. 더 좀 달리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방직까지 충분히 네. 합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니까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리 합격하셔야죠. 리셋돼요. 합격하시고 그때 군대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학업유예는 질문을 있고, 답변을 드렸고, 네. 네. 슬럼프가 왔다. 4년 차. 네. 공시생입니다. 2년은 그냥 허송세월 하셨군요. 3년 차에 자퇴하고 공부 중이다. 네, 생각보다 장수생. 그쵸. 음. 시간이 확확 가거든요. 생각보다. 네.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수험생 하면 올해 국가직 열심히 준비했다고 자신만만한 점수 보고 슬럼프가 왔습니다. 이럴수록 더 독해져야 하는데 저처럼 간절하지만 불안해하는 장수생들에게 따끔한 조언과 함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수생. 스터디 617님은 조금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독한 말보다 지금 사실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년 차인데, 그렇죠. 이렇다 할 그 성과 없이인가 퍼포먼스 없이 지금까지 쭉 오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합격 수준에 도달했다가 뭐 안타깝게 떨어졌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4년 동안 그냥 이렇게 뭐 어쨌든 그 평탄하게 공부를 해 오셨다면은 진짜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기가 있으면 좋겠고 빨리 슬럼프를 극복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 시험이 이래서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네. 공무원 시험 수험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는 거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또 자기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답을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어지고 주저해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스터디 617님 조금만 힘내세요. 사실 한 2달? 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힘내시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예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엔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면 돼요. 우리 또 15번. 15번. 김연아. 15번 쓴소리. 15번 쓴소리. 15번 쓴 소리. 이거 찾기 힘드네. 이거 아주 명언이라고 김건호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네. 아까 찾아보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한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99도까지 열심히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다. 맞습니다. 네. 1도입니다. 1도. 1도 마지막 1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터디 617님이 이미 99도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음. 마지막 1도가 필요한 거든. 1도. 그러니까 그쵸 이제 네, 그죠. 잠재력은 있어요. 이제 딱 포텐이 터지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 4년 시간이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눈물과 땀과 그 노력이 이미 몸속에 체화되어 있어요. 한 번만 그렇죠. 으쌰. 으쌰. 용환 선생님이 합격한다고 했어. 딱 하면 응?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없나 이제? 아, 행정법 100점 아, 받고 싶은데 1월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아. 교육행정직. 아 아까 그거구나. 지방직하고. 야.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험생이 꼭 한 어떤 특정 과목을 100점 받겠다고 목표로 공부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 아니 어차피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 같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모든 과목을. 근데 굳이 행정법을 100점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뭐 한 95점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약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특정 과목이.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 시험에 가장 좋은 그 합격 전략은 못하는 과목이 없도록 만드는 그렇죠. 예. 거예요.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못하는 과목을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의 합격 전략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법인 거죠.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120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해봤자 100점이거든요. 잘해봤자 100점. 잘해봤자 100점이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갔는데 1번 풀었는데 몰랐어. 1번부터 몰랐다 이러면 그 시험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기대면 기댈수록 그건 취약한 거고요. 수험생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100점의 준비라는 건 사실 수험생들한테 있을 그렇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90점의 준비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100점의 준비는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출제를 그러니까요. 하실 때 네, 네. 이 한두 문제는 꼭 이게 빠지는 문제를 좀 내시거든요. 이게 브레타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남들이 다 맞는 거를 다 맞는다.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로 한두 개 더 맞는다. 요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죠. 네. 좋습니다. 벌써 벌써 9시요. 9시가 네, 벌써 넘었습니다. 9시. 예.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쓴소리를 별로 못했어요. 쓴소리를 별로 못했어. 만들어 오기만 많이 만들어. 지식이 체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나오질 않아요. 안타까워. 근데 사실 저희가 쓴소리 특집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실 다 너무나 고생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힘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네, 다음 주 방송 예고를 잠깐 드리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제가 좀 출연을 못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론 강의가 목요일 날 저녁에 수목금 저녁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출연을 못 하고 김건호 선생님이 혼자서 혼자 외롭겠지만 그렇죠. 기소장님의 팩트 체크와 네. 그렇죠. 그래서 2주 네. 동안을 네. 꾸려주시고 저는 2주 후에 3주 후에 다시 여러분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예,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 고민, 근심, 걱정이 많네요. 방송 아이디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하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선생님 뒷담화 특집 안 됩니다. 뒷담화 특집. 좋은데? 채택 안 됩니다. 뒷담화 특집.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연유로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용환생과 관련된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네. 5월 초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5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5월을 잘 버텨내야 이제 6월까지 그 탄력을 받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잘 늘 하는 버텨내십시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